안녕하세요. 의정보 채널의 정 실장입니다. 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촬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항상 이제 필름이랑 타일 마감으로만 된 현장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다가 오늘은 좀 이렇게 다른 레이아웃은 저희가 항상 해오던 것과 비슷하지만 이제 마감재라든지 이런 게 많은 변화를 준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스텝도어나 히든도어 이런 걸 많이 사용하다가 9mm 문선에 좀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인테리어 중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꿀팁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현장은 전체적으로 바탕이 되는 도배로 이제 이루어진 공간인데요. 도배라고 하면은 요새 많이 쓰는 디아망을 통해서 고급스러운 마감을 연출을 했고요. 그 전에 이쪽에 공용부라든지 뭐 안방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지금 모두 떡가베라는 거를 시공을 했어요. 떡가베가 뭐냐면 이제 석고에다가 밥을 줘서 이제 그 밥을 통해서 그 본드의 밥을 통해서 수평을 맞춰가지고 이 벽면을 정리하는 뭐 그런 공법인데 그거를 하고 안 하고의 도배 품질 차이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배 마감을 그냥 도배를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두 번의 시공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 콘크리트 면에다가 이제 석고로 한번 정리를 해준 다음에 도배지를 붙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반듯한 벽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우리 집 도배는 왜 이러지? 콘크리트 면에다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면에도 뭐 핸디코트라고 하는 뭐 그런 정리를 해주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거를 해줘도 충분히 이쁘게 나오긴 하지만 원래 벽에다가 이런 가벽을 한번 시공을 하고 해주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엄청 빠듯한 도배가 연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바닥도 요새는 좀 유행하는 사각 타일 있잖아요. 이만한 타일, 뭐 600에 600도 있고 지금 타일형으로 나오는 마루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그것도 저희도 많이 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고객님께서는 니즈가 이 원목 마루를 너무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 이제 나무의 그런 따뜻한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요새는 뭐 이런 나무를 잘 안 쓰니까 사실 저도 오랜만에 깔아보는 거라서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이 됐었는데 고객님들께서 너무 이쁜 색깔을 골라주셔서 깔아놓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되게 따뜻하고 화이트 앤 우드 톤으로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구정 헤리테이지의 그 오크라는 제품인데요. 요새 원목 마루도 좀 이렇게 광폭으로 좀 길고 넓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이제 좋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원목 마루의 단점은 뭐니 해도 이제 첫 번째가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싸다는 점이랑 그리고 이게 진짜 원목이다 보니까 약간은 찍힘이나 이런 거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보다는 좀 이렇게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자녀들 이제 뭐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사고 잘 안 치잖아요. 집에서 뭐 뛰어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때쯤에 그런 가족 구성원들은 이런 원목 마루를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공간은 주방인데요. 아직 가전이 다 안 들어와 있어서 조금 휑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3m가 넘는 또 어디 가구에 부착되지 않는 단독적으로 떨어진 아일랜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쪽에 폭을 생각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1100에서 1200폭으로 많이 가는데 여기는 이쪽도 지나다닐 수 있게끔 한 950 정도로 제어를 해서 그렇게 마련을 했고요. 넓이는 좀 충분한 것 같아요. 조리 공간 너무 많이 있고 반대쪽 보시면은 이제 의자에 앉아서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수납도 너무 넉넉하고요. 그리고 요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깜포르테, 요거는 860이 아니고 이제 900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고객님께서 조금 이렇게 깊고 넓은 싱크볼을 원하셔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860도 넓고 좋은데 정말 시원시원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좀 오래 사실 생각이면은 이런 거에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판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칸스톤
콘크리트 애쉬라는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밑에 가구 컬러 같은 경우에는 한솔에서 나오는 포그 그레이라는 제품. 두 색상이 색깔이 너무 찰떡입니다. 찰떡. 칸스톤의 장점은 강도가 굉장히 단단하고, 일반 저희가 많이 쓰는 인조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광빨이 돌아요. 반짝반짝. 요새는 좀 무광하고 매트한 게 유행이다 보니까 좀 칸스톤을 좀 많이 추천드리는 편인데, 인조 대리석 같은 경우는 절단면이 이렇게 가공이 가능해요. 한 판처럼 보이게끔. 근데 칸스톤은 그렇게 가공하는 게 불가능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분절선이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되게 걱정하시고 단점으로 꼽으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정말 정교하게 가공하고 시공도 엄청 신경을 써서 1mm 단위로 맞추거든요, 거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뭐 크게 이렇게 뭐 거슬리거나 이렇게 자꾸 눈에 띄거나 밟히거나 그러지는 않는 마감을 하고 있고요. 옆면도 저희는 이제 웅장함을 위해서 여기까지 칸스톤으로 마감을 했어요. 다들 아시는 타일 졸리컷 하듯이 사선으로 여기 모서리 부분을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접합을 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연출을 합니다. 요새 칸스톤이 좀 많이 대중화되면서 그 LX의 오로라 시리즈보다 조금 더 비싼 정도니까요. 조금만 더 투자해서 저는 요 칸스톤으로 가시는 게, 요런 종류를 엔지니어드 스톤이라고 하거든요.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인테리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광빨이 없어요. 너무 매트하고, 요새는 이제 가구 요런 판넬도 유광은 안 쓰잖아요. 여기는 무광이고 여기는 유광이고, 저는 그런 게 좀 눈에 많이 거슬렸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엔지니어드 스톤 계열의 상판을 좀 적극 사용을 하셨으면은 정말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의 기존에 있었던 주방의 형태는 이쪽 벽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상하부장, 뭐 인덕션이나 개수대가 이렇게 붙어서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요 벽면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키 큰 장이 가벽 형태로 나와 있어서, 조금 뭔가 이 거실에서 이쪽을 바라봤을 때나 뭐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공간이 분리는 되지만 조금 이렇게 시야가 차단되고 좀 좁아 보이고 답답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님의 니즈가 일단은 거대한 아일랜드를 되게 선호를 하셨고, 분배기라든지 뭐 이런 각종 수도 시설을 아일랜드를 위치할 곳에 다 이설을 해주고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메인 요리 이제 화력을 쓰는 공간은 그 반대편으로, 이쪽에는 원래 키 큰 장으로 수납장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해서 상하부장으로 나눠가지고 가열 공간, 냉장고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줬고요. 원래는 이쪽 벽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발코니 공간이었고요. 이 거대한 아일랜드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쪽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고 단열 후에 샤시를 갈아주게 됐고요. 여기도 구조 변화가 있는 게, 이 집은 원래 방이 3개였는데 요 내력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도 원래 방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족의 구성원이 부부, 자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뭐 방이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고 넓은 거실을 원하셨어요. 개방된 거실을 원하셔서 이쪽도 이제 확장을 하고 이쪽으로 거실을 연장을 해주게 되었고요. 이런 내력 기둥 벽이 항상 공간을 구성하는데 좀 큰 방해 요소가 되는데요. 안방으로 들어가는 동선의 복도의 느낌을 주면서 좀 개방감을 주는 게 어떨까 해서 이 기둥과 기존 벽체 사이에다가 유리를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크게 답답함도 없이, 근데 개방감을 주면서 복도로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 같은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됐고요. 여기도 이제 샤시를 교체를 하는 김에, 이쪽은 이렇게 샤시가 단창이었고 이쪽은 이중창이었고, 아무튼 뭐 옛날 샤시가 좀 두께도 다르고 위치도 달라서 굉장히 거슬렸는데, 샤시 두 군데를 모두 교체를 해줄 때 이 라인을 맞춰줘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 이 라인 맞추는 것도 레이아웃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나는 들어가 있고 하나는 나와 있고 이러면은 좀 그런 고급스러운 완결성을 주지를 못해서, 이런 부분도 한 번씩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맞춰주기. 이 벽들도 내밀어줘서 요 내밀어준 만큼 적축도 내밀어주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은 커튼이 없는데
커튼을 닫았을 때 이제 벽과 커튼이 일자로 떨어지게 돼요. 커튼을 닫았을 때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분들은 좀 많이 아실 것 같고 세린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를 할 때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들의 안방 공간인데요. 이제 안방이랑 드레스룸이랑 이렇게 좀 예전에는 좀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서 개방감이 많이 없어가지고 고객님께서 좀 요구를 하신 게 수납도 하면서 좀 개방감을 줄 수 있는 니즈가 있으셔가지고 일단은 붙박이장을 두 군데로 나눠서 설치를 하였고요. EP, 가구의 EP를 벽체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EP가 쓰는 거랑 요 문 뒤로 쓰는 거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요 끝에는 그래서 요 EP를 덮을 거면 이제 115도 경첩이라는 경첩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화장대까지 크게 개방감을 줬습니다. 여기도 이제 복도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가구가 벽체 역할을 하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침대 헤드도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자주 하는 침대 월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제가 항상 요 스위치 헤드 쪽에 스위치가 이런 형태가 많이 없어서 해외 직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조사를 해보니까 요 르그랑에서도 이런 베드사이드라는, 아예 이름이 베드사이드라는 버튼을 팔고 있는 거를 찾아서 모양도 나쁘지 않고 고급스럽고 해서 이런 스위치를 간접으로 요 침대월 전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콘센트도 하나씩 달아드렸고요. 이게 침대 놓으시면 되게 아늑하게 꿀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자녀분께서 사용하실 방인데요. 기존에 요 창은 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 밑에 쪽에 단열이 일반 스티로폼으로, 폼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추울 거를 대비를 해서 이쪽 벽면은 다 철거를 해서 이제 아이소핑크 50T 두 개를 이제 교차 시공을 해가지고 3M 테이프로 이렇게 사이사이도 다 막아주고 폼도 쏘고 해서 꼼꼼하게 단열을 해가지고 이제 춥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명을 보통은 직부등 하나로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것도 뭐 좋지만 이렇게 매립등을 좀 군데군데 나눠서 조도를 확보를 하는 것도, 직부등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면만 여기만 쨍하게 밝고 조금 이렇게 주위가 어둡고 이런 그라데이션 지는 뭐 그런 현상이 조금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등 배치가 괜찮다고 봅니다. 한 개에 4W 정도밖에 빛이 세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좀 여러 개로 퍼뜨려주면은 골고루 밝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벽박이장이라고 하죠. 벽에 박혀 있는 방을 벽박이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새로 짠 게 아니고 문짝만 교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한솔 제품을 저희는 좀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테두리 같은 경우는 기존 걸로 남겨두고, 근데 이제 이 한솔에서 필름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랑 이런 리폼하는 부분을 완전히 똑같이 맞추기에는 한솔 제품을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얘도 포그 그레이, 스토리 필름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스토리 보드. 스토리 필름과 보드는 색깔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폼을 하실 때 문짝을 교체를 한다? 그러면 한솔 포그 그레이로 교체를 하고, 이 필름은 한솔 스토리 필름에 포그 그레이를 구입을 하셔서 붙여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이렇게 완전 새로 짠 가구처럼 색깔을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거 보시면은 속대는 기존 장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비용을 절감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 새 걸로 짜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새로 짰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괜찮으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실 욕실 공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타일은
1200에 600 타일로 제어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 파티션을 이제 조적 파티션을 원하셨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이 그렇게 평수가 넓지 않다 보니까 제가 절반만 젠다이만큼 싸고 그 위에는 유리 파티션으로 구성을 해서 조금 개방감을 좀 주자고 했어요. 이 벽체가 천장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시야가 굉장히 답답해 보였을 거예요. 이런 유리 파티션을 해줌으로써 좀 넓어 보이고 조금 더 멋진 공간이 연출된 것 같고요. 세면대는 인피니티사의 아크릴 세면대입니다. 가격 듣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고객님께서 고르셨던 건데 120만 원짜리 세면대고요. 그 요새 타일 세면대 많이 하잖아요. 타일 세면대 이제 하지 잡고 뭐 타일 붙이고 거기에 인건비 들어가면은 뭐 요거랑 상세하는 금액이 나와요. 요거보다 훨씬 비싼 금액. 따지고 보면은 타일 세면대나 요거는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느낌이 아크릴이라 그런지 여기도 무광이에요. 무광이고 세라믹 재질인데 무광이고 굉장히 좀 부들부들하고 좀 뭔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이런 것도 한번 타일 세면대를 원하셨던 분들 중에는 좀 대안으로 도기 세팅하시는 분들이 그냥 달면은 끝이거든요. 이게 제품은 비싼데 모양도 굉장히 이쁘고 여기 서랍도 하나 달려 있는데 여기도 레일이 블럼으로 다 달려 있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싸겠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의 대안이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샤워 속발을 넣어서 유리를 매립을 시켜서 이렇게 깔끔한 마감이 나오게끔 해주고 요 아래쪽에도 저희가 샤워 속발을 대가지고 했었는데 이렇게 끝쪽에 졸리를 따게 되면은 요거를 설치하기도 까다롭고 요 사이에 물이 자꾸 들어가서 이런 브라켓으로 저희는 이제 디테일을 바꾸게 됐거든요. 요것도 이렇게 큰 이만한 거 달면은 안 이뻐요. 이렇게 조금 엄지손가락만한 거 요거를 달아주시면은 뭐 청소할 때 이쪽으로 뭐 양쪽으로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수도 되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인테리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부부 욕실 공간인데요. 여기는 좀 거실과 구성이 다르게 젠다이가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젠다이가 요 벽 끝에서 벽 끝까지 밀고 가는 게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이 변기에 바닥에 배관이 있어요. 얘가 이만큼 나오게 되면은 얘도 이만큼 옮겨줘야 돼요. 그러면은 요 변기도 벽에서부터 그 옮겨준 만큼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변기가 요 문이 걸려서 안 닫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계산을 해서 요 끝에서 끝으로 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집이 있고 이렇게 브릿지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젠다이가 여기까지 오고 위에 부분만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걸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가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뭐 무조건 해주세요 하기보다는 이런 내용을 알고 넘어가면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를 아시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인테리어 업자들이 사실 그런 공간을 넓히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한 좀 이런 거를 놓치지 않고 변기 걸리는 것보다는 문이 변기에 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쁘게 마감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새 아파트들 보면은 이거를 이제 이 공간이 왜 있을까? 요 기역자로 튀어나와 있는 공간. 요거는 사실 요 아파트 전체에 중앙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게 있으면은 샤워 파티션을 설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작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샤워 부스를 설치를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도 훨씬 덜 튀고요. 이런 프레임도 고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수전이나 샤워 뭐 이런 휴지거리 이런 거에 맞춰서 얘도 이제 무광 니켈 재질로 해가지고 이런 무인지 형태로 하게 되시면은 고급스럽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물들은 최대한 맞춰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목 마루를 깔았는데 이제 항상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게 요 마루 테두리, 요 걸레바지나
뭐 이렇게 필름면이랑 바닥 만나는 요 모서리 부분이 마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바닥 색깔에 맞춰서 조색된 실리콘을 쏴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뭐 마루 회사에도 물어보고 저기 시공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요 우드 계열은 정말 맞는 색깔을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반투명 아니면 흰색을 써야 된다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실리콘 전문 매장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컬러 차트 보면서 조색을 해주는 데가 있는데, 일단 조색 실리콘이 비싸기도 하고 또 최소 구매 수량이 15개 정도, 뭐 한 박스, 뭐 그거는 가게마다 달라서 일단 비용이 일반 실리콘보다는 조금 들기는 해도, 이쪽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찾고 찾은 실리콘을 지금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반투명이나 흰색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누래지고 관리가 힘들어져서 이런 노력을 조금만 기울이시면은 좀 고급스러운 현장이 구현이 되니까요. 발품은 팔면 팔수록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실리콘 전문 매장 한번 들리셔서 바닥에 맞는 실리콘을 한번 찾아서 구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미아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떡가베의 이제 디아망 벽지, 요거는 조합은 굉장히 성공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벽면이 굉장히 올바르게 딱 수직 수평이 잡혀 있어서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필름이나 타일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런 수평 수직이 딱 맞는 그런 완결성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선 정리라든지 뭐 이런 거, 바닥도 원목마루로 저희가 평소에 많이 하지 않았던 그런 디테일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좋은 방법이나 팁 같은 게 있으면은 저희 채널에서 될 수 있으면 거의 많이 방출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의정보 채널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